같은 단백질이지만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에는 육류를 대표하는 고기와 달걀, 우유 등이 포함되고 콩, 두부, 버섯과 견과류 등은 식물성 단백질군에 속한다. 영양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두 종류의 단백질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 또한 분분한 상황. 실제 직업 특성상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 먹는 운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는 추세라는데, 과연 어떤 이유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선호도가 나뉘는 것인지 운동 전문가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동물성 단백질을 사랑하는 트레이너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을 사랑하는 비건 트레이너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각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고 있는 두 명의 트레이너. 먼저 김대현 트레이너가 동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좀 더 잘 붙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운동을 할 때 그때 비교를 하면 확실히 이제 몸이 더 잘 올라오고 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육이 더 잘 커지는 걸. 하루 평균 닭가슴살이나 고기 4덩어리 정도, 자신의 몸무게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 약 80g을 챙긴다는 김대현 트레이너. 이외에도 동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 식물성 단백질로 그걸 채우게 되려고 하면 일반 우리가 육류에서 채우는 단백질보다 한 6배에서 8배 정도를 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을 먹어야 돼서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울 때 더욱 효과가 좋고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동물성 단백질을 선호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도경 트레이너는 어떤 이유로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것일까? 그 전에는 고기를 한 600g에서 많게는 하루에 1kg까지 섭취를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제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이 발견이 돼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계속 높이면서 결국에는 혈액 염증 수치나 간 수치가 엄청 많이 개선이 돼서 식물성 단백질로만 섭취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이도경 트레이너. 벌써 2년째 두부나 콩 등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 섭취량을 충분히 지키고 있으며 부족함 또한 느끼지 않는다는데,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생각보다 낮지 않고, 대표적인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낫또, 템페, 그리고 이제 콩고기 같은 이제 대체육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보통의 이제 보디빌딩 식사, 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던 양만큼 이제 전곡류와 콩 섭취를 더 늘렸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근육 생성을 더욱 높여준다는 김대현 트레이너. 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적인 면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이도경 트레이너. 두 사람의 다른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생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 주장입니다. 단백질의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는데, 이 중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 불릴 만큼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와 근육 생성에 효율적인지 알아보는 점수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어요. 바로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은 부족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에는 없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단백질 보충은 물론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 생성을 돕는 질 좋은 단백질이지만 포화지방의 한계를 안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풍부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 그렇다면 두 가지 단백질의 장점만 골라서 섭취하는 방법은 없을까? 두 종류의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면서 1년 동안 꾸준한 운동을 실천한 결과 중증도 지방간을 정상 수준으로 완화시켰으면 물론 부족했던 근육량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을까? 주방에서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최용석 전문의. 그런데 식판 위에 달걀을 올린다? 제가 아까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황금 비율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식판과 달걀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식품마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든데 무게와 관계없이 달걀 정도의 크기의 단백질 식품에는 대부분 약 7g 정도의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걀로 기준을 잡으면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달걀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3개 정도 먹으면 성인이 한 끼니당 먹어야 하는 평균적인 단백질 양인 20에서 25g을 채울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식판을 잘 활용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도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바로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 즉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황금 비율 2대1을 지키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황금 비율 2대1을 지켜라?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체내에서 잘 분해가 돼서 근육에 합성이 되려면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좀 더 늘려서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이 근육에 잘 합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 부족한 영양을 보완하면서 근육 합성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최적의 비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최상의 섭취법 2대1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을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최용석 전문의의 비법은 식판 그리고 달걀. 식판에 반찬을 놓는 3칸에 각각 달걀 크기만큼 단백질 식품을 채우는데 2칸은 식물성 단백질을, 나머지 1칸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채우면 황금 비율 2대1을 맞출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밥과 국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 나머지 2칸은요. 가능하면 국 대신 채소를 한 줌 올려주시고 국을 드신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되고요. 밥은 되도록 잡곡밥으로 드시되 밥 반 그릇 정도 양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곡밥 속 비타민 B12 성분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요. 채소 또한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이 잡힌 한 끼 식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육 합성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최적의 황금 비율을 맞추고 균형 잡힌 영양소까지 가득 담은 한 끼 식단.